사실은 방화범한테 책임이 있는 건데 왜 그것을 막지 못했느냐 해가지고 막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줄줄이 따랐고 보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보도 태도가 그런 정책과 행동과 그런 것들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11페이지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그래서 사례를 들었던 것은 화장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화장을 시키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 업체들이 또 화장장의 시간을 잡아주는 문제가 생겼어요. 일종의 매점매석 행위가 생긴 거죠. 자, 이럴 때 뭘 보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화장장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부족하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왜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보도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 여기 보면 보도의 상당 부분, 훨씬 큰 부분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 장례 업체들이 그 시간을 붙잡아 둔다라고 하는데 보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장례 업체들의 시간을 잡지 마라라고 하더라도 장례식장이 모자란 것은, 아니 화장장이 모자란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더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결이 없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비난, 그런 것들에 조명을 맞추더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 기업인을 아주 나쁜 존재로 묘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보면 드라마들에서 대개 부자나 기업을 하는 그 대기업의 회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좋게 비춰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별로 없다든가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별난 사람들이 아닌데 대개는 보면 돈 많은 사람은 별난 사람으로 또는 이상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기업가들이나 부자가 좋은 이미지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최근에 찬란한 유산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거기 보면 그 설렁탕 사업을 하셔가지고 성공한 정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또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세상에다 다 나눠줍니다. 근데 자, 그렇다면 말이죠. 세상의 기업가는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그 기업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개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또는 충분히 좋지 않은 사람이 된다든가 이제 그런 그 반대의 이미지를 또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방송의 콘텐츠들은 이렇게 시장 원리하고는 벗어난 그런 콘텐츠를, 그런 내용을 가지게 될까요? 여기에는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친시장, 즉 시장 친화적 콘텐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성이 높은 콘텐츠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다 라는 거죠. 지금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은 시장성이 굉장히 높은 콘텐츠들입니다. 즉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면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장 원리에 맞는 콘텐츠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원칙이고 철학이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반시장적인 콘텐츠들은 시장성이 높을까요? 왜 시청률이 높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그게 사람들의 직관에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에 맞는 것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맞부딪히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인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때리고 중소기업을 편들면 일단은
시청률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편향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또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현실은 괴롭습니다. 현실은 늘 괴롭지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괴로운 현실을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할까요? 대개는 시장 탓으로 돌리게 되겠죠. 사실은 근데 저는 어떤 체제에서나 현실에서 겪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제의 탓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것을 그 체제 탓으로 돌려도 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것을 체제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겪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경쟁체제, 사유재산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쉽게 흘러가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고 공급자 즉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도 반시장적인 콘텐츠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시장 친화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특히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냥 직관에 맞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쉽다. 공급자들에게도. 근데 직관에 맞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반시장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시장 친화적인 것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시장을 죽이는 정책들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송은 신문에 비해서 정부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된다. 정치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문은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방송은 일정한 기간마다 한 번씩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신경이 쓰이는 일이죠. 만약에 정부에 밑보였다가 또는 시민단체들에게 또는 정치인들에게 밑보였다가 허가를 다시 미움을 사가지고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을 가급적이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방송시장을 자유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조만간 상당히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또 하나 방송의 재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처럼 한번 허가를 받으면 그냥 계속 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허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파수를 오늘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만 주파수도 그냥 매각을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을 정부가 사용을 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대신 그것을 산 그 사람은 그 방송사는 그것을 그냥 계속 쓰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면 정부 눈치, 정치의 눈치, 시민단체의 눈치를 훨씬 덜 봐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덜 그 반시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것 같다라는 거지요. 자, 하지만